어느 프랑스인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에 많은 것을 바라죠. 노동을 조직화하라, 이기심을 뿌리 뽑아라, 자본의 횡포를 막아라, 비료와 달걀을 개량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라, 낙후 지역에 철로를 개설하라, 산에 나무를 심어라, 시범 농장을 건설하라, 작업장을 화목하게 하라, 통일을 이루어라,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라, 청소년들을 가르쳐라, 노인들을 구제하라, 도시의 주민들을 농촌으로 분산시켜라, 모든 산업의 이윤을 균등하게 하라,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어라, 예술을 장려하고 음악가와 무용수와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육성시켜라, 무역을 규제함과 동시에 상선단을 만들어라,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줘라, 민족의 영혼을 계몽하고 개발하고 강화하고 풍부하게 하라. 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내용들은 비슷하네요. 프랑스나 한국이나 별 다를 것 없고요. 국가의 대답도 늘 똑같아요. 국민 여러분, 제발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여섯 개 정도의 새로운 세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발하죠. 수치로다, 수치로다. 돈이 충분하다면 누군들 그 일을 못할까? 세금을 요구할 요량이라면 그 국가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새로운 세금을 취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세금조차도 없앨 것을 명한다. 사람들은 국가를 도깨비방망이나 요술램프처럼 생각합니다. 자애롭고 전지전능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는, 아니 이뤄져야 하는 그런 존재로 가정하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우리의 모든 욕구를 알아서 해결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신중할 필요도, 결단을 내릴 필요도, 절약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주는 국가를 상정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그런 국가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악망에 마지 않습니다. 부와 학식과 충분한 의료와 무제한의 국고와 무오류의 조언으로 가득한 국가가 가능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그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국가의 손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국가가 늘 국민들에게 주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한 손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뺏어다가 다른 손으로는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한 손은 친절하지만 다른 한 손은 거칠고 사납습니다. 친절한 손이 있기 위해서는 다른 손이 반드시 거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국가가 매번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손이 있기에 국가는 우리에게 본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는 항상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왜냐고요? 국가는 사실 없기 때문이죠. 허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동의 고통과 결핍의 고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죠. 일종의 저주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삶은 고단한 겁니다. 딱 하나, 그 고단한 삶을 꿀빨러의 삶으로 전환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과 그 산물을 가지는 겁니다. 약탈입니다. 수고를 담당하는 자들이 즐거움을 가져가야 마땅하지만 수고를 맡는 자들과 즐거움을 맡는 자들을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노예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안 근처로 털을 잡지 않는 이상 요즘 세상에서 노예제의 덕을 보기는 힘들죠. 남은 길은 국가에게 쪼르는 겁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어다가 내가 누린다면 균형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요. 좀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에게 공무원 자리를 하나 주던지, 아니면 내 경쟁자들의 발목을 묶어줄 수는 없는지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나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던지, 내 아이들을 무료로 교육시켜주던지, 나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준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범죄자가 되지 않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도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이걸 덥석 묵니다. 국가의 강료, 관료 집단은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에 대한 수많은 요구들이 자신들에게 이득일 거라는 사실을, 엄청난 기회와 특권을 부여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다른 국민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좋은 손과 나쁜 손이 교차하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국가는 만인을 등쳐먹는 거대한 허구입니다. 노동의 고통과 결핍의 고통 사이 양자택일이라는 진리를 거부하기에 국가는 사실상 허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땅 따먹기 게임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정부 관료들과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편승해서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국민들의 합작품입니다. 물론 때때로 사기극은 탄로가 나기 마련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잔뜩 거두거나 특별히 부자들의 것만을 잔뜩 빼앗거나 빚을 지거나 은행에서 화폐를 무진장 발행해버리지 않는 이상 그 수많은 대중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야속하기도 한 것이 정치인들은 돈도 많을 텐데 그중 누구도 자기 사재를 털어 국민을 향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결국 세금이나 빚입니다.
아닙니다. 세금이나 빚은 파국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19세기를 살아낸 사람이지만 제 다음 세기가 공산주의와 개입주의의 몰락으로 그것을 증명했더군요. 국가 역시 그것을 몸으로 알기에 과한 세금과 통화 발행을 삼가며 몸을 사립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반대파를 억압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공권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질식시킵니다. 약속들은 모조리 파기되고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독재가 시작됩니다. 대중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자. A당을 믿는 게 아니었어. A당이 아니라 B당만이 우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다. B당으로 정권을 교체하자. B당도 탄력을 받고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권력을 잡은 A당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희 B당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줄 것입니다. 몇 년 후 정확히 A당과 B당의 자리만 바뀐 채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한국이든 어디서든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대로 정신을 차린 사람은 없습니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려면 A당과 B당이 문제가 아니라 C 정치인이나 D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가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허구에 불과한 국가를 이용해 사회의 정의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요. 보수의 이상인 자유와 질서든 진보의 이상인 정의와 평등이든 참 좋은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치의 실현은 국가를 통해서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의와 번영을 향한 개개인의 분투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을 빼앗는 노예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지고 진실된 인생을 살아가는 개인들을 통해서만 세상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약탈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약탈이 합법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약탈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시대의 프랑스는 속았지만 여러분의 시대의 한국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